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 닷새 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이 0.26% 빠지면서 끝내긴 했지만, 이게 중간에 좀 하락했다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보이면서 끝냈다. 이런 걸로 봐서 좀 모처럼 이제 반등을 했다. 근데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의 결과를 놓고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재반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반등을 좀 노려봤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 반등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좀 기대를 갖고 0.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그 처음부터 제가 그 아침에 일찍 이제 시장 설명할 때 그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사실은 그 우리 시장이 그 플러스만 유지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간 글씨만 나와도 이건 대단히 잘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렇게 0.5%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장중에 한번 이제 그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이제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제 2시가 조금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물량하고 또 갑자기 이제 그때 그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790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35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91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주로 팔았고 미미하지만 연기금은 조금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최종 지수는 2409.41 그 지난번 저점을 깨고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어제보다 0.26%가 다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0.6%나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역시 이제 말씀드렸지 오늘은 그 상승 자체를 지키기가 굉장히 버거운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그 닷새 만에 반등을 했다 하지만 이게 반등치고는 너무 약했어요. 반등치고는 너무 약해서 그런 걸 갖고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오늘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그 상승세를 유지하느냐 이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은 78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2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2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코스닥도 785.88포인트를 기록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0.31%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그 불안한 거는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고용지표나 또 그거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이런 거를 봐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판가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그 환율은 또 기록을 깼습니다. 1362.60 1362원 60전. 그래서 어제보다 7원 70전이 또 올라갔어요. 7원 70전이 더 약해진 거죠. 이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걱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외환보유고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7인가 8인가 그렇게 해서 괜찮다 그랬는데 사실 그 순위가 의미가 없죠. 예. 이게 무슨 100m 달리기에서 기록 보유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면 이건 다 불안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155억을 팔았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죠.
삼성전자를 판다는 거는 삼성전자 개별 의미도 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지금 다시 매도로 바뀌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984억, 이거 거의 1000억 가까이 샀네요. SK 하이닉스 29억, 현대차 190억, SDI 64억, 네이버 45억, 기아 335억, 센트리온 2억, 뭐 이 정도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다 산 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이 427억 샀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기관이 332억, 외국인이 190억. 기아는 외국인은 330억 샀는데, 기관이 12억을 팔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이 두 개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장이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특색을 좀 찾아보면, 태풍 관련주, 이건 이제 뭐, 태풍이 휩쓸고 가면 여러분 아시죠? 이제 복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엄청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관련된,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건설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까지 오늘 관련주들이 엄청 움직였어요. 이게 뭐, 여러분, 흰남노, 예. 초강력 태풍이라고 그러죠. 여태까지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강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처음에는 뭐 부산하고 일본 사이에 그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간다고 이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상청 예보가 자꾸 이제 와서 이제는 이제 그 남해안으로 상륙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상당히 물론 이제 뭐 글로 지나가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올라오면 이게 워낙 강한 태풍이라 이게 그 올라와도 육지에 올라와도 이게 잘 죽지를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피해가 클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이미 남해안에 비 오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말도 그렇고 특히 월요일 화요일 사이가 아주 피크인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이런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뭐 중동에다가 교통망하고 5G하고 그 같이 묶는 패키지를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한 2, 3일 전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5G는. 근데 뭐 이게 길게 갈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G20 국가들한테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거 정책을 이제 공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미국 정부가 19개 주에 대해서 인터넷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런 게 이제 발표돼서 이쪽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뉴스로 자세히 실적 전해드렸지만 자동차 관련주요. 이건 뭐 심지어 타이어까지. 이게 뭐냐면 국내 완성차 5개 회사 있잖아요. 이 8월 판매가 전년 비해서 11.8%가 증가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 수출이, 그러니까 국내는 떨어지는데 수출이 2자릿수 이상으로 되면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오랫동안 장기화됐던 그 자동차용 반도체 이 수급난이 조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딴 거 없고, 오늘 만약에 시장이 그 제가 말씀드려왔던 대로 플러스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걸 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끝남으로 해서 아직도 시장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의 그 지난 주말의 발언이 일주일 내내 시장을 강타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번 주 시장은 시장이 뭐하고 계속 싸웠냐면
그 파월 의장의 잭슨홀에서의 그 발언, 그 여파하고 또 계속되는 그 연준 위원들 있죠. 그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매파적 발언을 계속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근데 그게 전부 매파적으로 강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연준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아주 심리적으로 난타를 당한 그런 주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50bp를 올릴지 75bp를 올릴지 그때 이제 뭐 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 희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한 주였어요. 근데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시장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게 걱정과 희망이 막 교차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쏠리고 일로 쏠리고 절로 쏠리고 하고 혼돈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가 사실은 시장이 더 어려운 건데 지금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제적 지표가 나타나거나 이래도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시장이 이걸 애써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반응을 하고 요즘 같이 이제 이런 때는 뭐가 나와도 시장은 이걸 나쁘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코앞에 닥친 이제 두 개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당장 이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될 거고 그 발표된 고용지표에 의해서 뉴욕 시장이 뭔가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열리고 나면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만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13일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열리지만 13일 밤 그러니까 14일 아침이면 우리가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뭐 이제 장이 열리고 싶어도 안 되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추석 연휴 지나고 그 첫날 밤까지 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시장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실되고 반응이 제대로 안 나왔다 이러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되는 거로는 고용지표는 대부분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연준이 보다 강력하게 긴축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죠.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 뭐, 고용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 더 조여도 되겠네.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지표상물 나온 얼마,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용의 질의 문제가 이제 또 돼요. 지난달에도 그렇지만, 그 정규직은 줄고, 임시직이 늘고, 이래서 이제 그 고용지표가 좋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지표만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 사실 고용의 질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이제 연준의 생각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앞뒷면이 있어요. 이걸 보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했잖아요. 해오고 있는데 두 차례 75bp.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차례. 그러면 금리 인상과 고용 둔화가 나타나는 사이에는 타임 레그가 생긴다.
상기죠. 뭐 금리 인상하자마자 고용이 툭 떨어지는 아니죠. 그런 거를 연준이 알고 있어요. 연준의 그 위원들이 뭐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연준이 얼마만큼 감안해 줄 거라고 시장이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시장의 이 센티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잡고 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이. 근데 이거를 시장이 과연 이제 오늘 고용지표 나오고 내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시장을 미국이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면서 끝내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옥신각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땡겼다 또 뭐 떨어졌다 계속 이러면서 이제 그 13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CPI에다가 이제 모든 걸 걸고 뭐 이건 이렇대더라 저건 저렇대더라 그러니까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그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센티멘탈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이제 6월에 바닥 형성하고 좀 올랐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꺼지해서 이거를 이중 바닥 더블 버텀을 만들어서 이렇게 형성해 가면서 갈 수 있다면 뭐 그거는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떨어진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고 있으면 그런 대로 정말 그렇게 떨어질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적 문제를 갖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9월 그 13일까지 계속 우리가 또 다퉈야 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연속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CPI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피크 쳤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강하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제 월간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가 와서 빠진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은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빠집니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시장이 먼저 빠져요. 저점은 그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를 무서워해서 빠지는 거지 경기 침체가 왔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래서 시장이 그때부터 들어놓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연준이 컨트롤만 잘하면 연준이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모범 답안으로 이게 경기 후퇴 리세션을 줄이면서 유동성을 긴축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죠. 아마 연준은 이거를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연준의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 봐야 된다. 이 제롬 파월,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제롬 파월이 제롬 J예요. 잭슨홀에서 그것도 또 J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그거 듣고 주말에 쉴 때 이 J, 그래서 보니까, 이선희 씨가 불렀던 J에게 그 강변가요제에서 그 노래가 생각나서 오늘 슬콘생에는 J에게 그냥 이제 가을도 되고, 그러니까 가을도 좀 맞을 겸 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푸념도 할 겸, 제롬 파월 의장이 쭉 이렇게 강력하게 할 거다. 그렇지만, 끝에 가서,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때 상황을 보고 하겠다. 요 말만 붙였어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안 되는 건데, 다, 노림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는 제2에게 강타당한, 그런 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콘생에서 그것도 주말에 좀 보시고 어차피 주말 장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연말까지 4%라면 그냥 한꺼번에 4%까지 다 올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죠. 그냥 훅 빠지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간 태풍도 올라오는데 특히 이제 그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비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이게 계속 주 초까지 이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하시면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